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FA컵 3라운드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는 서브 선수들과 유스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것보다는 개개인의 컨디션과 어떻게 선수들을 활용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은 일정 부분 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선수들을 많이 사용했던 슬롯인데요. 센터백의 콴사, 미드필더의 모튼, 그리고 왼쪽 윙어 자리엔 응구모아라는 어린 선수를 사용했습니다. 리버풀이 실제로 경기를 할 땐 조타와 누네즈가 투톱 느낌으로 플레이했고요. 모튼보다는 소보슬라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고, 빌드업 시에는 아놀드가 가운데로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3위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확실히 상대가 하브리그 팀이다 보니까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자했던 리버풀입니다. 먼저 08년생 왼쪽 윙어 응구모아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구모아는 공 잡고 몸동작 자체는 되게 빠른 것으로 느껴졌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결정적으로 상대를 뚫어내는 것보다는 드리블 리듬은 좋다, 요 정도의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장면처럼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측면에 빈 선수한테 밀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번뜩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위 리그 템포에 적응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경기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플레이 스타일로만 봤을 때는 맨시티의 도쿠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플레이하는 동작 자체는 좀 어깨가 들려있고 몸의 중심은 좀 낮은 그런 스타일의 드리블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1군에서 같이 뛸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과감성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간결함만 조금 더 늘린다면 더 높은 무대에서 자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장면에서는 아놀드가 눈에 띄는 모습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은 대놓고 가운데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빌드업에 많이 관여를 했으며, 역시나 아놀드의 킥력은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의 전환이더라도 아놀드는 볼의 스피드가 빠르다는 점, 이게 아놀드가 리버풀에서 유니크한 이유겠죠. 오늘 경기를 보면서 조금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리버풀 특유의 특공대 역습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난 맨유전, 토트넘전 빠른 템포의 역습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하고 깔끔했죠. 소보슬라이가 아놀드 쪽으로 공을 주는 순간에 조타, 누네즈, 그리고 후방에 있는 선수들까지 빠르게 달리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아놀드의 센스가 여기서 좋았는데요. 공을 잡아뒀으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텐데 소보슬라이에게 받은 공을 바로 주발도 아닌 왼발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누네즈가 속도를 죽이지 않고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네즈가 반대쪽 들어오는 조타에게 깔끔한 땅볼 패스, 조타가 달려가면서 마무리, 리버풀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 득점은 한 골을 넣었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과정 자체가 리버풀식으로 득점한 느낌이 있어서 더더욱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로 나왔던 모튼이라는 선수는 그냥 무난한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역습 차단 태클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빌드업에서 그냥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요. 또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엔도가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엔도는 확실히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패스를 돌리면서 빌드업 템포를 잘 맞췄고요. 콴사 옆에서 최후방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되면서 교체 선수들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 시간 60분 정도의 상황인데요. 아놀드 대신에 브래들리, 모튼 대신에 맥코넬, 그리고 소보슬라이 대신에 키에사가 들어오면서 엘리엇이 미드필더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보슬라이, 아놀드 이런 주전 선수들을 아끼면서 키에사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체였죠. 상대인 에크링턴이 후반전 들어서는 체력이 좀 빠지고 간격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리버풀이 역습 기회를 맞을 때가 꽤 있었는데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교체 투입된 단스가 오른쪽 뛰는 키에사를 보고 깔끔한 전개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리버풀이 5명, 상대 수비 2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에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키에사의 퍼스트 터치가 조금 긴 느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골키퍼가 각을 쉽게 좁힐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침착하게 발 안쪽으로 밀어보지만 이 공이 단스 쪽으로, 그리고 단스가 마무리하긴 합니다. 이런 키에사의 터치, 슈팅 감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키에사가 컨디션을 올려야 되긴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골대를 맞추고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에서의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키에사는 저 득점 장면을 제외했을 때는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좋은 찬스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의 감각은 조금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키에사가 지난해에는 거의 영입되고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라 같은 부파기 선수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키에사가 살아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얘기해볼 선수는 누네즈와 조타인데요.
일단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하브리그와의 FA컵 경기에서 누네즈와 조타에게 풀타임을 부여했다는 건 이제는 디아즈 스트라이커가 플랜 A가 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네즈 개인적인 폼을 보면 슈팅을 할 때 너무 힘이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꼭 세게 차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모든 슈팅에 힘을 100% 채워서 하려는 느낌이 들었고요. 조타는 오늘 득점을 하긴 했지만 연계 능력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처럼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려면 기본적으로 연계할 때 미스는 없어야 했는데 조타는 리턴 패스가 좀 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컨디션을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는 무실점으로 4점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선수단의 사기에는 큰 도움이 됐을 거고 또 로테이션을 꽤나 잘 사용한 편이라 FA컵 초반 단계를 무난하게 잘 넘긴 기분 좋은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은 3일 뒤에 리그 3위 팀 노팅엄을 만납니다. 노팅엄이 최근 리그 5경기 5승이라서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리버풀이 리그에서 딱 한 번 졌는데 그 1패가 바로 노팅엄과의 경기였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노팅엄을 잡고 리그에서 확실한 1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